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지만 아침이 그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역시 시작이 어렵습니다. 예, 아침에 죽을 것 같죠.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실갱이 하다가 하루 종일 기가 쪽팔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 중에 뭐냐면 아침엔 지렁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이제 지렁이 발광을 하고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자동차로 라이딩하고 있을 때나 아침에 뭐 준비하고 있을 때 보면은 밥 먹는 내내 개진상을 피워요.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수라상처럼 갖다 대령을 해줬는데 이렇게 진상을 피면 우리는 이런 거를 반려견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뭐 자기는 결혼 안 할 건데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주둥이 놀렸다가 이제 독거노인으로 늙어 뒤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에는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고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옛날에 뭐지? 비혼주의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비혼주의를 20살 되기 전부터 외치고 다니던 제 지인이 있어요. 지금 나이 처먹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결혼이 안 되지 지금. 말에 마법이 걸린 거지. 옛날에 저한테 이제 물리 배우는데 중간고사 때 제가 앉혀놓고 조금만 더 하자. 조금 이 문제만 풀어보고 가자.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전날 풀어봤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도 외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싫은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어차피 물리 포기했어요. 저 이쪽으로 안 가요. 선생님, 저는 일로 안 갑니다. 그 지렁이를 떨고 나중에 물리 관련된 학교를 갔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긴 자업자득이지 그게.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뭐 지 팔자 지 갖고 왔죠. 그러니까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꼭 일어나고요. 좋은 것들은 아니면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거는 또 개판이 나고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확답하면 안 돼요. 저 망했어요. 저 이번 시험도 망친 것 같아요. 중간고사 지금 한 3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겠지.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해놓으면 그게 망친 게 합법이 돼? 내가 만약에 너 가르치는데 나 너 때릴 거예요. 내가 너 때릴 겁니다. 너 진짜 반 죽도록 패놓을 거예요. 그리고 너 패면은 뭐 그 무죄야? 그 무죄냐고. 범죄야 이 새끼야. 똑같은 거야. 마인드들이 그따구로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남한테 피해준 게 분명히 돌아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 살면요 부모님들이 왜 이유와 근거 없이도 남한테 베풀면서 왜 남한테 베풀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반려견 자녀들이 있는데 멍청이들아 니네들 잘 되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는 제가 물리학을 하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희한한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업보, 자업자득 이런 게 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남들한테 베풀었던 게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덕을 많이 베풀면 적어도 자손 아니면 손주 때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애가 공부하라고도 안 했는데 공부 잘하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 때 철물점 가서 못 사오신 분들이라고. 아니면은 저기 편의점 가서 도시락이라도 사서 인불도 나눠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인생에서는요. 진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베풀었거나 아니면 덕을 베푼 사람들한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더라고요. 꼭 자기 대해서 안 돌아오더라도 내 자녀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 대단한 거야.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그 얘기를 저는 항상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덕을 베푸신 분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잘 돼. 그 자녀들도 똑같이 덕을 베풀긴 하니까. 그 자녀 세대가 저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은 뭐 미신을 믿는다는 둥,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을 즐겨야 된다는 개 쌉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욜로족 알죠? 욜로족.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를 영어로 줄여서 욜로족이거든요. 욜로족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현재 즐기고 미래의 나에게 맡겨야지. 그것도 똑같은 지새끼인데 그거를 모르고 깝을 쳐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악 물고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막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미쳤다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겉으로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수입이 제가 봤을 때 좀 오버돼서 나왔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베풀 때도 손을 덜덜 떨어
쩔어요. 저도 아까워요. 어쩔 때는 베푸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내 주변과 내 가족들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덕을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참 가난해서 덕을 많이 못 베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나서 보면은 솔직히 속이 문드러집니다. 저도 제가 술을 안 먹어서 그렇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가지고 막 애한테 싫은 소리하고 등짝 펴놓고 옛날에도 회초리 쳐놓고 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뭐랄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학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여쭤봤어요. 어떤 희생을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아이를 학원을 가는데 태워다 주고 꼭 그리고 시간 맞춰서 데리러 오고 끼니도 만약에 거르게 되면 도시락 싸서 갖다 주고 책이나 숙제를 안 갖고 왔을 때도 직접 가서 이제 갖다 주고 오거나 우산 없을 때도 우산 챙겨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들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머니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학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시종처럼 행동하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호구 잡히는 거지. 진짜 희생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겨울에 돌아다니려면 방안을 위한 조끼가 필요해요. 그 발열 레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어깨가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추우면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어깨가 그 다음날부터 막 담이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근데 그렇게 되면 팔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트를 가서 사는데 저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넣다 보니까 근데 제가 돈을 얼마 못 벌 때야 진짜. 제가 그때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15분 안에 주파를 해요.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2번 갈아타면 걸어가는 거랑 지하철 타는 거랑 하면 1시간 15분 정도 걸려서 제가 일하는 곳에 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서 도시락 제가 싸간 걸 먹고 다시 올 때도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도 이제 환승할 때 지하철을 갈아탈 때 그 역과 그 환승하는 데까지 겁나 뛰어야 돼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년 반인가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당한 그거를 사야 되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뭐 핫팩 이런 것도 비싸서 저는 못 들고 다녔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그걸 넣은 거야. 우리 집 식구들 이제 누구 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나는 좀 어차피 추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추우면 되지. 그리고 좀 더 춥다 보면 봄이 오지 않을까? 몰라 그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냐면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막 잡고 그러셨나 봐.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전까지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을 갔잖아요. 그럼 시장을 가면 제 운동화를 사준다고 가요. 그럼 이제 운동화가 이제 저는 구멍이 나서 운동화를 사준다고 가면 이제 양말도 막 열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정말 검소하셨어 어머니가. 원래는 이거 사고 뭐 사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닐봉지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 위해서 네일을 하나 사셨어. 근데 제 거 양말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아셨나 봐요. 큰아들이니까 원래 둘째나 이렇게 셋째는 물려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그래가지고 첫째니까 이제 그 양말을 사신 거야. 근데 그날 자기가 생각했던 돈에서 오버됐나 봐요. 제가 되게 어렸을 텐데 저 손을 잡고 가는데 다시 그 자기 네이 샀던 데 집으로 가서 환불을 받으셨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와서 내 양말을 사고 내 무슨 물건을 또 사주셨어요. 오면서 엄마 왜 그걸 네일을 왜 그거 사면 되잖아 그랬는데 그때는 돈을 모르니까. 근데 커서 제가 그 행동을 딱 하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 생각이 딱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어렸을 때 뭐 개구장이었겠죠. 근데 옛날에 그 체육관을 다니면 체육관에서 이제 맞아요.
이게 제가 운동체육관을 오래 다녀가지고 많이 실수를 했어요. 엄청 많이 맞고 왔어요. 멍이 심하게 될 정도로 많이 맞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그걸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더 혼내셨어요. 제 잘못한 거를 듣고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혼날 건 아닌데 혼나야 될 거를 혼나고 왔는데 또 그걸 또 얘기하면서 제가 울먹이니까 더 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됐는데 약을 발라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허벅지 쪽을 많이 맞아가지고 뒤쪽을 이제 거기가 피부가 부어가지고 물집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다가 그 물집이 미끄러져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픈데 또 아프다고 하면 혼날까봐 이악 물고 참았거든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님이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어머니랑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왠지 모르는 그 반항심에 정말로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흐느끼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런 게 진짜 희생이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그 괴로움을 알지만 그 괴로움을 경험을 해봐야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아이한테 해주고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자꾸 맞춰주고가 아이가 하기 싫어하고 아이가 괴로워할 만한 걸 치워주고 그거를 부모라는 사람들이 맞춰주고 자기가 하기 힘든 거지만 더 열심히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요즘에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보면 저는 그게 희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이들을 제가 보기에는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스스로 일어나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밥을 먹는데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 학교도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이 넘어가냐 그러길래 먹고 살아야지.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제가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서도 진짜 큰일이 벌어져도요. 저 출근하고 일하러 나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그게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내 삶에 대한 예의고 그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진짜 큰일이 벌어지고 제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도 저는 그냥 진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해서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이악 물고 버티면서 근무하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내 주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내 삶에 대해서 그게 좋은 영향을 입혀요. 그래서 제가 주변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을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충동 억제 장애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게 과연 그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열등감을 느끼는 족족히 다 해결을 해주고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든 족족히 다 해결해주고 앉는 그 행동이 과연 아이를 성숙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깊게 생각이 안 들어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애가 버스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타본 애들도 수두룩빽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괴로워지잖아요. 바로 포기해요. 정말 쉽게 포기하고요. 자꾸 도망쳐요. 이상행동도 많이 보이고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가 나가가지고 밥을 사갖고 와. 애한테 라면 하나 끓이라 그랬더니 옛날에 애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워서 그래서 지금 뭐 배에 이만큼 흉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는 라면 절대 안 끓여야 한다고. 본인 평생 옆에 살면서 라면 끓여주실 거예요? 저 예전에 공장에서 제가 일하다가 여기 보면 손가락이 절단됐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시 붙여가지고 신경도 다 이어졌는데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그 공장에서 또 일했어요. 그날 얼마나 두렵냐 또 이럴까 더 조심했어요. 더 조심하고 더 작업 환경에 신경 쓰고 센서도 확인하고 그 고통을 한번 맛봐서 왜 고통이 아이한테 트라우마만 주고 왜 고통이 아이를 무슨 정신병 환자처럼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을 줄인다 이제 하다못해서 불편함까지 다 줄여주니까 애가 제대로 크질 못해요. 애들이 불편하고 힘든 걸 안 해. 그래서 쓰는 것도 안 하고 외우라 그러면 눈으로 쳐 외우고 공부도 힘들면 안 하고 쉽게 뭔가를 하는 걸 자꾸 하고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학부모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지금 엔딩곡 작곡할 때 얼마나 빡시게 제가 음표만 못 그렸죠. 얼마나 빡시게 작업했는지 알아요? 7시간씩? 지금 클릭 한 방에 나와요. 클릭 한 방에. 물론 저작권 등재가 안 되지만 클릭 한 방에 나옵니다. 요즘엔. 그럼 뭐예요? 직접 만드는 것만 저작권 인정해 주는데 학부모님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근데 쉽게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게 아니게 된다고요. 쉽게 한 건. 아이가 와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저 이제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리면 어떻게 해서 세수라도 하고 일어나도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보면서 우리 때 그랬잖아. 해야 되는데 약물을 처먹어. 약물을. 얘들아 그거 연구 결과 또 나왔어. 대머리 돼 이 3단 변신들아. 대머리 독수리 된다고 빠가사리들아. 탈모 온다고. 에너지 음료를 그렇게 처먹어. 그걸 처먹고 또 졸고 앉아있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커피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알커피 있잖아요. 우리 그냥 타먹는 믹스커피 말고 까만색 알커피 있어요. 맥심 막 이런 거. 블랙커피로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물에다 타서 흔들어서 먹으면 똑같거든요. 근데 써서 못 먹겠대요. 아이고 당뇨병 환자 새끼 나왔네 진짜.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요즘 학부모님들의 그 희생은 뻘짓이에요. 삽질이고. 아이들을 왕으로 키우고 아이들한테 다 맞춰주고 심부름도 본인이 해. 책을 안 갖고 와서 내가 그럼 너 빨리 가서 갖고 와. 그랬더니 집이 너무 멀어서 엄마한테 가져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그딴 짓거리 하면 넌 뒤질 줄 알라 그랬어요. 그걸 또 해줘. 그걸 또 자기 차를 끌고 와. 그게 그 정도의 생산성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애가 혼나는 것보다 혼나고 뒤지게 욕먹고 각인이 되는 것보다 다음번에는 꼭 챙겨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시종 노릇해가지고 갖고 오고 아버님이 시종 노릇해서 갖고 오면 얘 수업이 완벽해집니까? 이 새끼는 더 덜 떨어져지는데 얘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면 아이가 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본인들이 해주고 싶은 걸 참는 게 그게 희생이에요. 그 마음의 힘듦을 참아주는 게 그게 희생이라고. 부모로서의 희생. 애가 나가서 혼나갖고 오면 혼날만 했겠지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그게 희생인 거고, 애가 나가서 욕을 처먹고 왔으면 더 혼내줘야 되는 게 그게 희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누군지 찾아내서 따지고 싶지만 내 귀한 새끼 누가 혼냈는지 나 말고 누가 도대체 혼낸 건지 화를 내고 싶지만 그걸 참고 견디는 게 그게 희생이라고. 그걸 찾아서 걔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요? 걔가 뭐가 억울해? 어머님들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님들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혼날 때 억울하게 혼나볼 때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혼냈어도 억울해합니다. 둘이 같이 떠들잖아요. 하나 갖고 뭐라 그러면 왜 쟤는 안 혼내네요. 그런 애들이 뭘로 크는 줄 알아요? 무단횡단하다 경찰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쟤도 무단횡단하는데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냐고. 아유 모질이들 정신이 그냥 썩어가지고. 참으세요. 진정한 희생은 어머니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이를 위하는 행동, 그걸 제어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지만 이악 물고 버티는 게 그게 진짜 참 희생입니다. 진정한 희생은요, 해주고 싶은 걸 참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식을 위한 희생이에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